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2차 가해 얘기하는데 무슨 갑자기 또 지금 띄워놓은 거 보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가 왜 나오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예로 먼저 들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예능 프로를 가끔 보는데, 이 편은 제가 보다가 한 반 정도 보다가 이제 그 뒤쪽은 안 봤는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예. 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지금 이게 10월 28일 방송분이라고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전학 위기에 놓인 금쪽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은영 박사의 그 접근법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경험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여전히 이 의사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 것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보는 각도가 다르고 그런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오은영 박사도 놓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해결책이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인제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지만은, 해결책 자체가 그 근원을 완전히 뚜렷하게 파놓질 않다 보니까 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물론 의사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 정신과에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 있어서만큼은, 진단을 하고 하는 데서 있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뭐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인제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할 때 이거는 뭐 오은영 박사도 얘기를 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권력자이고 싶어 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해 보셨나요? 제가 요거를 좀 낮춰 놓고 해 볼게요. 예. 여기에 나오는 금쪽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예, 자기는 어른처럼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 가지고 싶어 한다. 권력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해 보셨어요? 왜 다른 아이들은 같은 친구들인데, 얘는 문제가 돼서 금쪽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와 가지고 상담 저거에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 왜 다른 애들은 그러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왜 그 표현을 못 할까요? 어른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이거를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딱 건드리기만 하면 시한폭탄 터지듯이 뻥 터지는 거예요. 시한폭탄이 아니라 폭탄이죠, 말 그대로. 네. 폭탄에서 뭐죠? 격발 장치만 있으면 그냥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깐 착하고 뭐 말 잘 듣고 이랬던 아이들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했는데 확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아악거리면서 이해 못할 그런 모습을 보인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억눌려져 있을까요? 바로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인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하는데, 근데 인제 제가 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도 뜨네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라냐면, "미술학원 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원 선생님은 금쪽이의 방송 출연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후문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거는 오은영 박사도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이 아이는 권력욕이 강하고 이런 거, 그쪽으로 가면 답이 어떻게 나갈지 뻔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여기까지는 봤거든요. 그 방송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미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쭉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저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이네.'
진짜 선생님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든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접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이 방송분을 한번 보시고, 실제 미술 선생님이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한번 옆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식을 키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꽉 물고 놓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 이런 선생님은 찾기가 어려워요. 오은영 박사보다도 더 찾기 어려워요.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은 흔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선생님을 어디다 견주냐면은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접근법을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는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해서 뭐냐면은 명령을 내요. 학교에서 접근법을 그 방송부를 보시면은 쉽게 보실 거예요. 명령을 통해서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강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명령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훈련받은 잘 길들여진 애완동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이 금쪽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야생동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권력자나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왜 미술 선생님이 그 있는 거기서는 그러지 않을까? 왜 도전을 안 할까? 왜 욕을 안 하고 왜 악을 쓰면서 덤비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뭐라면 그 선생님은 그래? 요거는 이렇게 칠했네? 그래? 여기서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설명을 아이가 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은 설명하고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커요. 엄청난 힘을 나타내요. 가르칠 때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받은 게 첫 번째 들어가고, 아이에게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라고 하는 제시가 들어오니까 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하면은 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니까 야 그림이 이렇게 바뀌니까 보기가 좋네.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칭찬이죠. 그렇게만 하면 아이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예. 제가 그 가르치면서 이 방법을 찾은 게 제가 10년 전에 아이의 이 접근법을 아이에 대한 제 아이가 인제 자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대학생이 물론 됐지만 이 자폐 아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두뇌를 쓸 수 있을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고민하고 방법을 찾다가 찾아 놓은 방법이 '아 이거구나.'라고 했어요. 명령이 아니라 아이가 한 것을 설명하고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제안을 하면서 비교하고 그래서 아이가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 이걸 제가 제일 처음에 썼거든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게 제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선생님은 젊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방법을 저는 인제 이런 방법들을 쌓아 놔서 이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인제 제가 "공부 방법을 가르친다." 하고 또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선 이 저희 이 교사나 아니면 학교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저희 학생들이 스스로 따라올 수 있고 이거를 하는 게 인제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게 인제 제가 하는 일이고 학생들은 제가 인제 필요하면 이렇게 가고 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찾아 놓은 방법. 그 이후로도 인제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찾아 놨어요. 그러니까 인제 그거는 제가 가르치는 그 방법이지 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사회에서 찾을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을 때는 이런 선생님은 진짜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있으면은 꽉 물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런 인제 하버드의 그 마이클 샌델을 제가 비교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선생님 치고는 제가 볼 땐 그 방법을
아마 부모님서부터 이렇게 해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이 선생님은 확실히 달라요. 예. 근데 오은영 박사는 그거를 못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도 인제 뭐 두뇌가 인제 그 갇혀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바로 그런 모습을 인제 보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명령을 따르도록 가르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그 야생성이 있는 야생성? 길들여지지 않은 그래서 거친 사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명령을 거부하고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이 속에 길들여져요. 왜 길들여지느냐? 이 아이는 사실상 '나는 판단받고 싶지 않아. 판단받고 싶지 않아. 누가 나를 판단해.' 이거예요. 대신에 뭐로 가느냐? '내가 판단할 거야.' 이 얘기예요.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해. 내가 판단할 거야. 그래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오지 실제로는 이 아이는 그 미술 선생님과 같은 그런 접근법 아니면 뭐 인제 제 교육이 인제 거기에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은 높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아이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2차 가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바로 이런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걸 다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거 다는 사람들, 악성 댓글 달고 비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실제 누구냐면은 바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판단을 받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판단을 받아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판단을 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 본능에 깔려 있어요. 근데 학교서부터 모든 것에서 내가 판단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내가 비판을 해도 될 만한 그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연예인이든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부터 '야 8 살짜리 있는 애 엄마가 거기 가 가지고 뭐 미쳤다고 거기 가서 저러고 앉아 있다가 죽냐?' 죽냐는 표현도 안 하죠. 실제 이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뒤졌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고 앉아서 있다가 저희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야 쟤 가슴 큰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놓고 '야 이 인간들은 나쁘다. 얘네들은 정신 상태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판단만 받아온 판단을 받아만 온 자존감이 말 그대로 바닥인 사람들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신이 내 자존감은 바닥이고 나는 그거를 풀지 못하고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울부짖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절규라고 얘기해요. 절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답답함이 있고 그걸 풀고자 하는 것들이 강하면은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제 유튜브에 와 가지고 예전에 지금 제가 인제 다시 리셋하면서 제가 유튜브는 10년 전부터 인제 영상을 10년 전부터죠. 올렸다가 인제 한 3년 전에 한동안 쉬다가 다시 올리면서 예전 거를 다 지웠는데 그 예전 거 새로 시작하려고 인제 좀 더 효율적인 게 있으니까 과거에 좀 구구절절히 떠들었던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지웠는데 그거 할 때 거기에 와서 욕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 화났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 그냥 냅두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 오히려 데리고 좀 놀았어요.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렇지? 너는 왜 욕을 하고 있지? 욕을 한다는 게 뭐지?" 막 이래 가면서 데리고 놀다 보면은 지들이 지쳐서 가 버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는 인제 좀 뭐죠? 강아지 데리고 놀듯이 저는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악성 댓글 저한테 했던 그 사람들도 저는 제 댓글 달면 "너 죽인다. 너 고소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존감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지 못해서 절규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존감이 바닥이고 그래서 스스로 홀로 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데라서라도 풀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삶이 힘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제가 여기서 제외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인제 제가 뭐죠? 꼬리 자르기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리고 개돼지 취급, 사람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인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방법들 왜 갈라치기, 그걸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갈라치기는요, 잘만 하면은 말 그대로 선거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선거판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인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이야기를 고때 할 텐데, 그때 그 이야기도 같이 할 텐데,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성폭행 당한 사람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사람들, 이 특히나 성폭행 당한 사람도 그렇고 또 이 저희 이태원의 그 참사로 이렇게 죽은, 뭐 일단 저희 생명이 이제 유지가 안 됐으니까 지금의 그런 어떤 뭐 저거는 없지만은 성폭행을 당하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상태에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처를 입는데, 이게 내가 거기에서 좀 더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당당하고 단단해진다면은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2차 가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꿈쩍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너희들이 또 참 절규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가능성이, 물론 위력에 의해서 인제 되는 경우는 이제 얘기가 다르지만, 이 정신적인 압력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인제 이 2차 가해가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그래야 성폭행 당하는 일도 없고, 그래야 이렇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줄고, 또 판단을 못해서 내가 판단을 성적 가지고 또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지고 판단을 받지 않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육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그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이 만약에 공부하고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요리에 대한 교육이든 뭐에 대한 교육이든 뭐 운동에 대한 교육이든 이런 곳에서 내가 나를 찾아가면서 그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이태원을 몰려가서 하룻밤에 그런 어떤 그 욕망을 분출하고자 거기에 뭐 그렇게 모여가 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들의 수가 좀 줄겠죠. 예.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도 좀 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사회 문제를 만들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제 지금 요즘 한국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 보니까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교육으로 가 버리니까, 반도체 기술을 뭐 늘려야 되니 실력을 양산해야 되니 이런 말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교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도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이태원 참사요? 이거는 세 발의 피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참사가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예. 자, 어쨌든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인제 꼬리 자르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